다음에 91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없는 내용이고요. 야는 산업표준화의 제일 끝에 표준화라는 곳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표준화에서 우리는 제품 인정이라는 KS가 있고요. KS의 제품 가공기술 인정 분야에 6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죠. 심사 기준이죠. 그게 실기 필기에 잘 나오는데 일반 심사 기준의 항목이 아닌 것은 경영 책임자는 표준화 및 품질 경영을 합리적으로 당연히 추진해야 되겠죠. 품질 경영을 총괄하는 품질 경영부서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요. 자재의 품질 기준은 생산 제품의 품질이 한국 산업표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된다.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기업의 사내 표준과 관리 규정은 한국 산업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에서 적합하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사 항목이 일반 심사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품질 경영 관리 심사 항목. 근데 품질 경영 관리는 경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됩니까? 자재의 품질 기준은, 그럼 얘는 경영 관리, 품질 경영 관리 부분이 아니라 자재 관리라고 따로 있죠. 자재 관리라고. 그래서 6가지가 있는데 품질 경영 관리, 자재 관리, 공정 제조 관리, 검사 설비 관리, 시험 검사 설비 관리, 그다음 제품 관리,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및 환경, 자원 관리 이렇게 6가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자재 관리에 해당되다 보니까 답은 3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다음에 92번 측정 시스템입니다. MSA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여기서는 위치하고 퍼짐이 있어요. 퍼짐은 얼마나 흩어졌냐 얘기죠. 3포죠. 이 퍼짐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가지는 위치, 로케이션에 해당됩니다. 스프레드에 해당되는 것이 뭔가 하면 재현성과 반복성입니다. 예, 재현성과 반복성이 되고, 다음에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그것이 아닌 편이라고 하는 정확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직선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습니다. MSA로 꼭 가셔서 보셔야 되고, 92번은 당연히 중복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3번. 산업표준화 유형 중에 기능에 따른 분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기능에 따른 3가지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본 규격이 있어요. 기본은 어떤 기호라든가 이런 것을 아는 것으로 전달 규격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음에 작업하는 방법 규격이 있습니다. 방법 규격. 예.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품에 대한 이야기네. 제품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는 이런 3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표준화 중에서 산업 표준화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죠. 예,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본은 표준의 재정 운용이 아니고요. 야는 용어, 기호 이거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전달 규격에 해당되는 거고요. 제품은 제품에 대한 거고 방법은 분석 방법. 예, 전달이 나오네요. 바로 4번이 1번입니다. 기본 규격이 되죠. 계량, 단위, 품질의 용어, 기호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본 규격 또는 다른 말로 뭐 전달 규격을 한다. 중요하다라고 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품질 보증이 나옵니다. 품질 보증은 QA고요. QA는 앞서 나왔던 PL 바로 앞에 있는 내용으로서 사전 대책과 사후 대책이 있어요. 이것도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품을 만들 때까지는 사전 대책이고 만들고 넘어가면 사후 대책이 됩니다. 다음 중 사후로서 틀린 것은 공정관리가 나오네요. 당장 공정관리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므로 사전 대책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다 만들었어요. 검사예요. 품질 심사 또는 감사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사후 대책에 속하게 됩니다. 품질 보증의 사전 사후 중요합니다. 다음 국제표준화기구 ISO 우리는 표준화에 있습니다. 표준화에 물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ISO 9001이라고 하는 바로 QM에서 품질 경영 시스템도 있는 거죠. 표준 및 관련 활동의 세계적인 조화를 촉진하고 국가 표준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의 세부적인 보완이다.
국제표준의 개발, 발간,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한다. 회원기관 및 기술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정보 교환의 주선이다. 예, 전부 다 일리는 있는 말 같아요. 전부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화나 용역의 국제적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식적이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국제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표준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 말이 이상했던 것이 뭐냐면 국가 표준이 규정하지 않았는 부분의 세부적인 보완이다. 이거는 사내 표준으로 가야 되겠죠. 또는 사내 규격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 표준은 국가 표준보다 더 덩치가 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꼭히 우리는 국제 표준이나 국가 표준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합에서 만드는 단체 규격, 즉 단체 표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 표준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의 세부 분야, 이거는 너무하죠. 예,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다음. 96번. 기본 사항의 용어로서 다음 중 용어로서 시험을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이것도 제가 바꿔 썼는데 먼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결정, 확인, 그냥 값을 결정 또는 확인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값이 얼마야? 라는 거, 이걸 메저먼트라고 한답니다. 측정이라고 한대요. 측정. 다음에, 예. 2번,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의 확인 결정. 자, 이것을 우리는 검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의 확인 결정. 다음 3번, 특정하게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에 따른 확인 결정.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고요. 특정하게 의도된 용도, 시험하고 심사 기준에 충족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 이 자체가 심사라고 한답니다. 심사. 참고로 봐주셔야 되고, 이 내용은 바로 ISO의 바로 용어의 정리에 다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7번. 소정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처음부터 부적합의 발생하지 않은 품질비용입니다. 품질비용은 예방, 아예 부적합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비용, 평가, appraisal cost, 부적합품이 나왔어요? 실패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지하고 처음부터 부적합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 이 예방이 되겠죠. 이거는 쉽게 해결될 것 같고요. 다음에 98번. 용어, 즉 ISO 문제가 벌써 2문제, 100번까지 해서 3문제가 있습니다. ISO 2015년 판에서 요구사항과 관련된 대상의 고유 특성, 고유 특성이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있습니다. 특성, 고유한. 어떤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이것은 품질 특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면 1번 같은 품질 계획 같은 경우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 적용 시점과 책임을 정한 절차 및 연관된 자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품질 경영 일부다. 품질 요구사항 충족할 때 중점을 둔 품질 경영 일부다. 이게 품질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99번. 99번은 교재에서 레퍼런스로 다뤄졌는 것으로 MB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밍상에서 MB상으로, 즉 말콤 발드리지 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국가품질상의 심사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레퍼런스를 보시고 또는 풀이를 보시고 그렇게 해서 답이 몇 번이구나. 시스템 관리 중시, 시스템 관리는 ISO 9000이죠. 그래서 시스템은 문서화를 하는 것이 ISO 9000이고요. KS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상에서 심사 범주는 어떻게 보면 제품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제품에 대한. 다음에
어떤 뭐 지금처럼 리더십이라든가 이거 ISO하고 연관성은 상당히 많이 큽니다. 많이 큰데 약간 다른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 중심. 우리가 시스템이 관리가 옳게 된다고 해서 물론 제품이 좋아질 가능성은 높아지죠. 예, 꼭히 그런 것도 아닌 경우도 사실 없잖아요. 있죠.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에 100번 같은 경우는요.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 이것을 우리 시방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다른 내용들이 뭐 시방서도 있고요. 품질 매뉴얼은 뭐다. 다음에 품질 계획서는 뭐다. 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뭐라고 한다? 예, 시방서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에서도 이 갑작스럽게 제가 해설을 달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문제를 막상 풀다 보니까 이상하게 2016년도 사이에는 뭐 결정적인 풀이 오류를 몇 개를 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품질 경영에서도 이 83번 테너에 대한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는 단계 2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라는 아닌 것은 에 대한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이상한 풀이가 되었는 점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품질 경영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건 공부를 많이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적게 하면 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완전 도산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왜? 교재에 없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꼭 품질 경영 기사 1차를 꼭 합격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